자, 안녕하세요. 탁지원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대종교 조민기자입니다. 예, 저희가 수능 시험날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 수험생 포교를 위한 이단들의 어떤 다양한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코로나19에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변화되었는지 오늘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장소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바뀌어서 제 현대종교의 지하 사무실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뒤에는 제 현대종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이 칠판을 뒤에 배경으로 오늘 또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학생들을 위한 방송인 만큼 조금 신경을 쓸라 했는데 뭐 다른 게 신경 쓸 건 없고 네. 이런 정도로 조금 아기자기하게 뒷배경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보다 우리 조 기자께서 코로나19와 이단들의 수험생 포교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 현대종교 12월호가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이 안에 우리 조 차장께서 열심히 취재한 글을 담아주셔서 아마도 우리 수능시험 치르고 난 친구들에게 또 우리 각 교회 고등부 청년부에게 큰 도움이 되어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시기적절하게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오늘은 질문을 좀 던지는 꼴로 또 우리 조 차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네. 또 다시 한번 우리 하 팀장님께서 멋진 자막으로 이거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이번엔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괜찮으시면 모든 방송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각 교회에서 고3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뭐 광고 시간이라도 잠깐 네. 중요 부분만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19와 이단들의 수험생 포교 우리 조민기 기자께서 써준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대본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자, 이제 고3 학생들에게는 개별적 접근 통한 포교법이 이제 유행할 것 같고요.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대면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이렇게 낮춰지면 네. 그리고 SNS 등 온라인 모임, 친분 쌓은 이후 오프라인에서 포교 한다는 것도 당연히 진행되어질 것 같고요. 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복음방, 센터 아닌 개인 카페 또는 이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서, 교리교육 가능성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중요 내용을 먼저 한번 잠깐 꼽아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단들은 설렘이라는 감성을 자극해서 그동안 많은 새내기들을 포교해왔고 저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3 수능시험 100일 전부터 수능시험 끝난 다음에 그리고 3, 4, 5월달 신입생으로 각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가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지는 때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상황이 약간 바뀌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원고, 이 기사를 쓰게 된 그 내용부터 한번 우리 조 차장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포교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포교가 좀 더뎌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도 물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탈퇴자분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또 이렇게 또 취재를 해보았더니 이단들은 계속해서 포교를 시도하고 있었고 또 고3 수험생 포교를 또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단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3 수험생들에게 포교를 시도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한번 생각해서 좀 출발하면서 기사를 써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숨기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이단들은 계속 드러내어서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포교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양상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마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겨울 사역에는 많은 캠프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개 교회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세미나나 이단에 관한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지인 포교 네. 집중을 한다. 네. 이건 뭐 말 그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네.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또 역할까지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지인 포교 맞습니다. 집중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어쨌거나 고3 수험생 포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뭐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네.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학생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어느 한 공간,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폭은 일단은 잠시 접어들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일단은 포교를 진행해야 되니
내 가까운 포교 대상자를 직접 찾아 나서는 포교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고3 청년들에게 다가갈 것 같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언니, 오빠, 뭐 선배들이 이렇게 수능 열심히 봐라, 응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좀 포교가 진행될 테고,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있던 이웃 사람들이 이제 나의 수능을 이렇게 응원해줬다는 것, 여기서 출발한다면은 마음의 문도 쉽게 열리기 때문에 이런 지인 포교가 성행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물론 지인 포교가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신천지의 전략주들을 보면은 가족들을 전도하는 방법, 네. 뭐 선배들, 동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들 많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인 포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해 주었는데 예.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 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해서 함부로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검증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동안 가족 간에 이 코로나도 N차 감염으로 해서 가족들 간에 전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단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포교된 사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인 포교가 좀 더 급증하고 확대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 사랑하는 만큼 우리 가족의 신앙이나 믿음 상태를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동의하고 공감해 봅니다. 예. 자, 그럼 지인 포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좀 뜨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고3 신천지가 예. 고3 학생들의 지인에게 접근했던 내용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지요. 맞습니다. 고3 신도가 직접 포교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 고3 수능 시험을 치는 친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설명해 주시죠. 수능을 치르는 고3 신도가 있을 겁니다. 이단에 소속한 신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신도는 그 사이에 본인이 이단교에 출석한다는 걸 숨겨왔기 때문에 그 친구의 접근을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계심을 허물 수 있고요. 일단 친구가 이렇게 수능 이후에 접근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것도 효과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구독자분들 중에 그래도 고3 학생이 뭐 얼마나 그 교리를 잘 알아서 뭐 포기를 하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단들은 유초등부 때부터 이렇게 교리 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고3이면은 웬만한 우리 한국교회 청년 일반 성도님들의 수준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훈련을 맞습니다.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리가 숙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고3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 고3 학생이 접근한 이후에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어가고 교사를 만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포교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3 신도의 직접 포교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도록 주변의 친구들로 혹시 성경 공부나 좋은 목사님을 소개해 주겠다거나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올래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습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새내기 멘토링.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맞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대학에서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대학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뭐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고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이걸 안내를 해줬었는데 이제 이걸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입생들도 어쨌거나 대학 생활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요 방안들을 마련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멘토링 제도이거든요. 학교 선배와 이 새내기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4가 될 수 있는데, 이 새내기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겨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단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이단 청년들이 그 대학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제도에 본인들이 참석을 해서 새내기에게 접근을 한 다음 포교를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 이번에 신천지 대학부장이었던 박수진 씨가 탈퇴하면서 각 대학 안의 총학생회장이나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도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었고, CCC 같은 단체는 수십여 명의 신천지 신자가 안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그 내용을 폭로하면서 도대체 그들이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 싶은데 오늘 말씀드렸던 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현대종교는 매년 각 대학의 이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갑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학의 이단들의 활동들 확인해 주시고,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대학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현대종교의 그동안의 자료와 기사를 보시면 이거 도움 크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능까지 잘 치루었는데 대학 가서까지도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선 우리 선생님들, 선배님들,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NS 및 캠퍼스 커뮤니티를 활용한다는 거, 뭐 당연히 이 내용만 보고는 그러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조금 더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소모임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이런 포교 사례가 많이 좀 발견되고 있고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끝난 이후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아졌고 여가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미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텐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밀폐된 공간도 어렵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어디에 이제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그 이후에 그 안에서 모임을 형성한 이후에 뭔가 대외 활동을 시작하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조차장이 쓴 글 보니까 SNS 커뮤니티는 이단들에게 블루오션이다.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단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이렇게 방을 미리 개설을 해서요. 이제 포교 대상자를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런 이후에 친분을 쌓고 포교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밖에 나가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그 하나의 관심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저는 봤습니다. 이건 예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온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지는 것들의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코로나 때의 우리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녹화를 오늘 2번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아까는 월간 탁수장을 우리가 녹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거의 원고를 보고 한 번 카메라를 보시지 않더니만 또 자기가 썼다고 줄줄줄 그냥 잘 이런 걸 뭐 세상용으로 터내. 근데 저는 오늘 녹화를 2번째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복장을 좀 달리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아까랑 똑같은 복장 해야겠어요? 그 연달아 또 길성훈 목사님 후원받은 옷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목과 함께 길성훈 목사님께서 저희 현대종교 직원들에게 선물한 패딩입니다. 근데 다 좋은데 손이 좀 시려워요? 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요. 텔레마케팅, 설문조사, 포교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뭐 이단들이 기존에 사용해왔던 포교 방법이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뭐 길거리를 걸어 다닐 테고, 그리고 우연일 가정에서 누군가가 접근하게 되는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한 이후에 우연히 전화를 건 것처럼 해서 포교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거 많죠. 예전에도 뭐 미인계 방법도 많이 썼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해왔던 이단들이 고3 수험생을 포교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이 방법들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오케이. 설문조사 포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밖에 나가니까 요즘에 몰몬교인들도 잘 안 보이고, 여호와의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도 잘 보이지 않는 게 그만큼 코로나19로 저들의 전략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면을 무조건 포기하는 건 아니고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대면도 역시 얼마든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조금 총괄적으로 한 번 더 우리 수험생들에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이렇게 끝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험생 포교를 위한 이단들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라고 우리가 또 카드 뉴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의 수험생 포교에 대한 대처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 번씩만 읽어드리고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 수험생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좀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지인 포교가 있을 수 있고 고3 신도가 직접 포교할 수 있고 이단들이 새내기 멘토링에 참여를 해서 포교를 시도할 수 있고, 그리고 SNS를 이용한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해왔던 이단들의 포교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참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때 우리도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과 이단 대처에 앞서야 될 것이고요. 이단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저희는 더 2배, 3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수험생 포교를 위한 이단들의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 오늘 한 번 더 말씀 정리드리고 오늘 순서를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필요한 자료나 정보들이 있다면 조차장이나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그동안 저희가 기사화했던 내용들 중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 주저하시지 마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해서 쌍방간에 소통되어지는 그런 유튜브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우선은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등하굣길 설문조사로 대학 입학, 진로, 취업, 연애 등 관심 있는 주제로 접근해 설문조사 진행할 때 전화번호 함부로 남기시지 마시고 절대로 신상 명세를 남에게 확인하지 않고 나누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3 유명 입시 사이트에 가입해 입시 정보를 주고 멘토링을 해주겠다고 다가온 거 오늘 조차장 이야기했던 거와 일맥상통한 내용들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특강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꿀팁, 메이크업, 연애, 직업 관련 특강을 무료로 해준다고 접근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 저희들에게도 여쭈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대학교 동아리 홍보를 통해 논술 시험이나 면접을 보러 온 수험생들에게 동아리를 홍보하며 연락처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동아리인 경우도 있고 위장 동아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내년 초에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이고요. 공연 관람 초대로 음악회나 뮤지컬 공연에 초대해 친분을 쌓으면서 수험생 정보를 파악한다는 거.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충분히 가능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카드 뉴스를 잘 만들어진 것도 한번 보내드릴 분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주보 같은 데 한번 담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애니어그램이나 도형상담, MBTI를 이용한 심리상담, 1일차치 바자회 찬양 집회 등을 열어 수험생들을 포교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수험생을 공략하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주의, 전화번호 요청 거절, 교회 밖 성경 공부 금지, 동아리 및 단체 이름 정확히 확인 등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내용과 이번에 조 차장이 12월호에 기사를 담은 코로나19 때 포교를 하는 수험생들 포교를 하는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 합쳐진다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 기도하고 그동안 소망했던 것만큼 잘 지켜내고 또 멋진 그들의 비전과 미래와 소망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기사 쓰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에 조금 더 업데이트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여러분들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